네, 반갑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좀 트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코스피 지수가 0.78%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버거워 보이긴 하는데 그 2차전지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차전지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차전지야 뭐 일단은 하락하는 추세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자동차 업황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좀 알아보고요. 자, 조선주하고 금융주 섹터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쪽도 좀 잘 올라왔습니다만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조선주 그리고 금융주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에서 중대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중간 정도에 끼어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힘이 조금 몰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수급 포인트에서는 금융투자만 오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다른 쪽은 관망세가 유지됐습니다. 이 부분들 전부 다 차트로 보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731포인트 뭐 나쁘지 않게 마감됐어요. 뭐 최고점 수준에서 조금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네, 괜찮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 때 유지가 잘 됐고요. 흐름도 우상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장만 좋게 끝난다라면 네, 추가 상승을 통한 네, 반등 가능성을 열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는 조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부터 계속 흔들리죠. 쾅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또 꽝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이 안 돼버린 모습인데 그럼에도 뭐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동향에서는 좀 부담감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코스닥 지수의 내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급이 또 이동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면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이 코스피하고는 좀 다르게요. 코스피는 지금 위에서 눌러가지고 아래쪽 지지선을 맞추는 형태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반등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더 힘에 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은 뭐 484억 순매도 뭐 이건 뭐 매도 규모 크지 않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340억 순매수 있었고요. 자,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코스닥 쪽에서도 943억 순매수 있었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2800억 순매수 있었고요. 여기다가 지금 투신 쪽에서 매수가 좀 같이 들어왔죠. 사모펀드, 기타 법인 등등에서 매수가 골고루 들어와줬기 때문에 기관 총계의 움직임들이 매수세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기관 쪽 움직임들이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지는 못했고요. 약간 이제 이 외국인들의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이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서 좀 알아보죠. 자, 시총 상위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단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0.6% 8만원대 지지선이 나타나줬죠.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올랐어요. 0.95 여전히 뭐 20만원대 아래쪽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수준에서 반등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또 강세 보였죠. 이건 실적 좋으니까 계속 쭉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KB금융하고 신한지주가 오늘 돋보입니다. 얘들 밸류업 관련한 부분에서 오늘 반등세가 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는 LG에너지 솔루션이 2% 하락 보여줬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잘 버텨주긴 했습니다만 보합 수준 그리고 SDI, LG화학 둘 다 오늘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도 오늘 내렸는데 현대차나 기아차 모두 다 나쁘지 않죠.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부담감도 없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치 찍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뭐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주가가 밀렸어요. 왜 밀렸을까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 GM사 지금 미국의 이제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들이 안 좋아진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랑 우리랑 뭔 상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피크아웃을 찍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이 정도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지만 주가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퍼 같은 경우가 지금 5배, 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PBR도 낮은 상태고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충분히 자기 가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이대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면 이 낮은 저평가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더 저평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포인트들은 오히려 주가가 지금 뭐 한 30만원대 이상, 35만원, 40만원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조정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뭐 전혀 먹히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만 유지하시면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오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주들 다시 신고가 넘어가는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중공업인 것 같아요. 수익률이 무지막지합니다. 네, 이거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조선주들 움직임이 약간 흥분한 듯한 느낌이죠. 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여기 과매수 국면 들어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그 조선주 움직임들을 잘 보시다가 변환점이 나타났을 때 단기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5일선 위쪽이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수익률을 더 많이 지키고 싶다라면은 이 몸통 절반 정도, 네, 19만 한 6천원, 5천원 요 정도 라인 때는 조금 방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2차전지 쪽만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없어 보입니다. 오늘 LG전자, 카카오 또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만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대부분 잘 올랐죠. 그리고 특히 우리금융지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간 모습이 있었고 전선주들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좀 진행됐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뱀이 3.8%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1.6%. 얘들도 실적 부분들 굉장히 안 좋죠. 다음 주 실적 발표로 알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이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네, 시장의 그 상승 포인트를 조금 다운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제약주들이 좀 올랐어요. 네, 제약주, 삼천장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엔캠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소부장 같은 경우도 HPSP나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떨어졌지만,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네, 테크윙, 그리고 솔브레인 오늘 상승했죠. 동진세미캠도 오늘 뭐 보합 상승 마감 됐고요. 원익 IPS 상승 마감. 이런 쪽 보면은 또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오테크닉스는 좀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뭐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특이하다라고 볼 만한 부분은 아직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 이견 시점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을 좀 해줄 수만 있다라면 네,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더 키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등락 현황 좀 살펴보시면은요, 거래소 쪽 움직임이 지금 597개 종목 상승, 그 다음에 289개 하락입니다. 아침보다 더 좋아졌어요. 자, 코스닥 쪽은 837개 종목 상승에 717개 하락. 이것도 아침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네, 그렇게까지 부담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1000여 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네, KCTC 상한가. 근데 이 시총이 아직 작은 것들 위주로 오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서요. 셀리드 얘는 딱지 붙었네요. 이제 너무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것들. 네, 이런 중소형주들이 자꾸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네, 어지럽힐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이런 조선주들 같이 끼어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그만 종목군들이 움직임들이 좀 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상승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51개입니다. 무려 51개 종목이 상승세 보였고 이 개세건설까지도 오늘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 나타났기 때문에 흐름은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주목 잘 못 받았었던 종목군들이 2차전지와 그 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가 잘 못 가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막 쭉쭉 치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상승 포인트는 3%까지 올라왔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계좌가 수익이 났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앞타바이오, 휴림로봇 등등등 하락세가 좀 있지만 3개 정도 종목으로 압축되는 모습이고요. 자, 하락 포인트 쭉 내려가서 보시면 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상승률이 3%였던가요? 네, 3%. 하락률이 2%. 그러면 플러스 1%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자동차 비중이 많아서 뭐 크게 뛰어오르지 못하고 그냥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는데 자동차 쪽에 비중이 좀 적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도 네, 상승률이 조금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은요.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왔는데 기관 쪽에서 지금 하이닉스 1,700억 순매수예요. 금융투자인가요? 네, 금융투자가 1,000억 원. 투신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기관 쪽은 이제 진심인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일단 작용이 된 것 같죠. 그래서 반도체 쪽 매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신한지주, 이렇게 바이오, 은행주,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이라든지 현대 미포, 조선해양 이런 쪽,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수 다시 들어왔죠. 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조선, 바이오,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매수가 있고요. 매도는 기아, 현대차, LG전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매도를 좀 진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외국인 쪽 입장에서는요, 중공업, 네, 이 조선주 쪽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매수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은행주,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세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네, GS건설이에요. 네, GS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도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 규모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좀 줄었고, 현대차,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를 열심히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2차전지와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인데, 매도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계속적으로 연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바닥을 어디쯤에서 잡을 것인가, 즉 하이닉스요, 이런 것들이 바닥을 어디쯤에서 잡을 것인가, 언제부터 올라올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만 봐서는 뭐 그렇게까지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저점 잡았다,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상승이 이제 단기적으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쭉 넘어가면서 반등 포인트를 연결해서 가져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일단은 2800포인트 근처까지 단기적 반등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FOMC도 있고 해서 약간은 경계심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면 더 많이 오를 수 있겠고요.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있고요. 또 실적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들을 조금 높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일단 긍정적인 기대감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겠죠? 네, 올라서 시작했기 때문에, 올라서 마감됐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주말은 좀 편안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아니죠,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